예, 다음 주면 벌써 3월입니다.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은 이분 도움 늘 받고 있죠.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변동성 장세가 하도 뭐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나왔다 하면 급등 아니면 급락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장 볼 때마다 좀 적응이 안 되고 초조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 이 업계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좀 의연하게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 판단은 어떠세요? 우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예. 주가가 급등한 이유이기 때문에 뭔가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크세요. 근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년 만에 꺼지는 거품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주식이 화랑 국면에서 정점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의 정점과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정점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그동안 유동성에 취했었던 장세가 어떤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네.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부분 등이 맞고 현재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이 그만큼 높아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 등을 그냥 한 번에 다 끌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끌어오고 나서 보니까 더 부담스럽기만 하고 좀 자신감이 약해졌었던 부분 등이 좀 시장에 지금 투영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도 뭐 기관이 한 5천억 내외 정도의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도 규모와 비교하면은 낙폭이 지나치게 큰 그렇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단기 시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거래 규모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낙폭이 큰데 오늘도 거래되는 양에 비해서 또 상승폭이 또 크고 왔다 그렇죠. 갔다 이래.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반증하는 네네. 수급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신경 쓰인다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네, 그렇죠. 우려, 결국에는 금리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나타난 반응이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그게 과거의 전통 경제에 입각한 어떤 시장의 해석 과정에서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걱정하신다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고 예,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 그렇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시장이 그렇습니다. 반응을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보시네요. 이제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아져서 정책 효과가 투영되니까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 그건 우리 기저니까. 경제도 예. 3% 이상 성장할 거고 미국도 5%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는 안 오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논한다라는 거는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냥 거슬려라는 정도에 대한 의미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이걸 가지고 나서 리스크다. 뭔가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는 부분 등은 너무 미디어에서 분석한 어떤 한 단면만을 보고 조금 과대 해석하신 측면 등이 좀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지난 작년에 팬데믹 쇼크로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는데요. 당장 지금 반응되고 있는 게 기준금리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에 네네.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신경 쓰인다라는 관점인데 시장 네네네. 참여자분들께서는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또 시장 금리가 우선 오르고 특히 예. 장기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유동성 환경의 밸런스가 조금은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뜻. 그러면 채권이 점진적으로는 저평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렇죠. 채권이. 그러다 예. 보면 지금 새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식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지키려고 채권으로 가볼까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금리뿐만이 아니라 단기금리도 반응을 해야 되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일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때만 가능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당국은 못을 박아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채권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과 조금 생각 등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 채권도 안전한 피난처라고 보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혼란에 조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유동성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충격을 다소 좀 주식시장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앞서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신 거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흔들릴 때 시장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우선 주식시장은 언제쯤 다시 매력적인 조건으로 바뀔까 이거를 지금 이제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하.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다시 이전의 매력을 되찾으려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정 정도 가격이 뒤로 후퇴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게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 보실 수가 있고요.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적 개선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실적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실적 시즌이 한 달이 넘게 남았어요. 문제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동성에 준비하세요. 아니면은 일정 현금을 보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격 조정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응 전략과 하는 기준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좀 유연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정해진 답지를 딱 못 박아놓고 여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수들을 딱딱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평소에. 그러면 3월에는 우리는 어떤 사인을 가지고 좀 뭘 기준으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제 3월 달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 프리어닝 시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었던 기업들이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 이거 첫 번째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기준 약 29조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29조 순매수했었던 그 금액이 요 3,000대에서는 대부분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수익이 지금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은 매물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기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개인 사이에서의 손바뀜도 필요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과 기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조건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살 마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적 확인한 다음에 사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과도하게 시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격 바닥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요거를 3월 중에 조금 체크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뭐 수급 환경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지수가 조금 차분해지고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되면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조금 4월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전략을 조금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안정적인 구간까지는 기다리자. 그러나 종목에 이제 힌트는 있으니까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괜히 시장 때문에 떨어진 낙폭과대 종목도 하나의 포인트, 또 하나의 포인트가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추려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섹터로 한번 좁혀서 짚어주세요. 우선은 주도주가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돈이 풍부해지지
겹치다 보면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다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런 말씀도 틀린 내용은 분명히 아닌데 이번 장세가 끝을 보기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만 되는 산업은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팔지 말고 뺏기지 말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우리 산업 내에 코어 산업이 무엇이냐를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이 코어 산업이라는 뜻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그럴 산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우리가 반도체? 흔히 예. 반도체에 대해서 흔히 장이 좋아도 사라고 그러고 장이 빠져도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이 코어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통신 서비스. 거기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 기업들은 지금 이제 예. 이익의 전체적인 규모가 레벨업 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상황이 나올 때 그 해당되는 산업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저가 예. 매수 기회를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잠시만요. 통신에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플랫폼 네. 서비스라고 하면 국내 네이버, 카카오밖에 안 떠오르는. 사실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게임 산업들이 게임과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IT 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와 배터리가 포함된 소재 산업도 분명 잠재력이 있고 성장성 있는 산업은 맞죠. 그리고 올해 가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야인 것만은 많은데 이 해당되는 산업은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과정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금리 논리라든지 코로나 문제, 백신 논리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제 센티먼트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등은 지금 당장 반짝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느냐가 조금 의문스럽다라면은 매수 관점과 동시에 출구 전략을 동시에 세워서 이익을 챙길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서두에 버블이 단기간에 꺼지는 건 본 적이 없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잡고 오세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얼마나 유지될 거냐를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가야지만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앞으로 5년 동안 3,000선이 유지만 된다라고만 하더라도 좋은 투자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에 얽매이시다 보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전략에 투영될 수가 있게 되니 오히려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좋은 기업을 찾는 자세에서 돌파구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섹터별로의 차별화 장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큰 흐름보다는 우리가 나무에 집중하는 전략 당분간 필요하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케팅 후반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